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 시간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벌써 임상 경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뇨병과 대사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히 당뇨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과일 섭취에 대한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 과일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과일만 보면 혈당부터 걱정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당뇨 관리를 위해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시나요? 댓글로 본인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을 공유해보아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분이 높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블루베리만큼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블루베리를 당뇨 환자의 마지막 희망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5년 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직접 블루베리의 효과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당시 공복 혈당이 145mg/dl였고 당화 혈색소가 7.2%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 컸습니다. 평생 환자분들께 당뇨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던 제가 직접 당뇨 환자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으로만 해결해보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도 하고 실내 자전거도 열심히 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만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분이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깨달았죠. 운동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블루베리였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논문에서 블루베리의 혈당 저하 효과를 확인한 후 매일 아침 식전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정확히는 6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이 혈당을 낮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 병원에서 측정한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4로 낮아져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약물 복용이나 생활 습관에 큰 변화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왜 당뇨 환자에게 특별한 과일일까요? 핵심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는 작은 문과 같은 수용체가 있는데 이 문을 통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죠. 당뇨병은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열쇠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마치 무늬 경첩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서 같은 양의 인슐린이라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하루 50g 이상의 블루베리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최대 35%까지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약물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식이요법의 일환으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블루베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지수가 높을 수 있지만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면서도 항산화 성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선한 생 블루베리가 냉동 블루베리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더 나은 점들이 있어요. 첫째,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오래 보존됩니다.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세포 구조와 영양소가 그대로 고정되거든요. 반면 생 블루베리는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둘째, 경제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생 블루베리는 제철인 6월부터 8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산이라 가격이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지지만 냉동 블루베리는 연중 안정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냉동 과정에서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혈당 관리에 중요한 안토시아닌 함량은 오히려 냉동 제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냉동 블루베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계절에 따라 생과 냉동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여름에는 국내산 생 블루베리가 제철이라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다른 계절에는 수입산이라 가격이 비싸고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에는 생 블루베리를, 나머지 계절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주로 사용했는데 흥미롭게도 혈당 수치에는 두 형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하루 적정 섭취량은 50g에서 80g 정도입니다. 이는 성인 기준으로 한 줌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과당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고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한번 해동된 블루베리를 다시 얼리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영양소가 대폭 손실됩니다. 또한 식품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서 즉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완전히 해동하지 말고 반쯤 언 상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감도 좋고 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느낌도 좋아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구매할 때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블루베리가 서로 뭉쳐 있다면 한번 녹았다 다시 얼린 것일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온도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거든요. 네 번째, 포장에 세척 완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는 제품은 해동 후 반드시 세척이 필요합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무당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기본 레시피는 플레인 요거트 150g에 냉동 블루베리 60g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몬드 슬라이스 10g이나 호두 조각 5g 정도가 적당해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부 연구에서 유제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주로 우유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요거트의 경우 발효 과정을 거쳐 그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입니다. 저녁에 오트밀 반컵, 정확히는 40g과 무당 아몬드 밀크 1컵, 즉 200ml를 섞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과 계피 가루 조금을 뿌려 드세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스무디입니다. 시금치 한 줌, 약 30g, 블루베리 60g, 아몬드 밀크 200ml를 믹서기에 넣고 30초 정도 갈아주세요. 시금치는 맛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마그네슘은 포도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거든요. 네 번째는 치아시드 푸딩입니다. 치아시드 2큰술, 약 30g과 무당 두유, 한 컵을 섞어 최소 2시간 냉장고에 두었다가 블루베리와 약간의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 드세요. 치아시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 그린 샐러드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100g에 블루베리 50g, 호두 15g을 올리고 올리브 오일 한 큰술과 발사믹 식초 반 큰술을 뿌려 드세요. 이 조합은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블루베리 한 줌을 그대로 먹는 것으로 시작했고 점차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복잡함이 아니거든요.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를 넘어서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3개월간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후 LDL 콜레스테롤이 180mg/dl에서 145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블루베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뇌 건강에 대한 효과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개선하는데 이는 노년기 인지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가끔 당뇨 두뇌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죠. 블루베리는 혈당 안정화와 뇌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 측면입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57칼로리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대사율 향상에도 기여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체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겠지요? 혈당 관리의 기본이 바로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네 번째는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다른 식품과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첫째, 베리류와의 조합입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다른 베리류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리 믹스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견과류와의 조합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칸 등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셋째, 녹차와의 조합입니다. 블루베리를 먹고 난 후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과 안토시아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이 높은 과일인 바나나, 망고와 함께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블루베리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할 때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포장지에 구멍이 있거나 찢어진 곳이 있으면 냉동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블루베리가 뭉쳐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신선한 상태에서 냉동된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과 세척 완료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는 농약 잔류 가능성이 높은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더티 도즌 더티 더전 목록에 항상 포함되는 과일이거든요. 넷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국내산이 가장 좋지만 수입산의 경우 칠레, 미국, 캐나다산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원래 포장 그대로 냉동실 안쪽에 보관하세요. 냉동고 문 쪽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히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대용량으로 구매하셨다면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치씩 작은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블루베리만으로는 당뇨병을 완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기존의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블루베리는 약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 블루베리의 효과에 너무 감동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려 하신 적이 있는데 당연히 제가 말렸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역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고 정기적인 혈당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고 1년마다 안과 검진, 신장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요인이거든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혈당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성인 한 줌 정도의 양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의 혈당 반응을 관찰하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공복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더 높고 식사와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베리류도 비슷한 효과가 있나요?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등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블루베리입니다. 다양한 베리류를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주스나 잼도 효과가 있나요? 신선한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에 비해 주스나 잼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판 블루베리 주스는 대부분 당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당뇨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섭취해도 되나요? 블루베리는 임신과 수유 중에도 안전한 식품입니다. 오히려 엽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고 하루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와 상극인 약물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 채로 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입니다. 당화혈색소가 8.1%로 상당히 높았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2%로 개선되었어요. 이분은 특히 블루베리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즐겨 드셨는데 포만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입니다. 직장인이셔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블루베리 스무디를 간편한 아침 식사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와 블루베리, 아몬드 밀크로 만든 스무디를 출근길에 마시는 것으로 식습관을 개선했더니 공복 혈당이 150대에서 120대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인데 이분은 처음에 블루베리에 대해 반신반의하셨어요. 과일이 혈당에 도움이 된다니라며 의심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설명드리고 소량부터 시작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재진 때 정말 신기하다며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작용 위험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에 따라 블루베리를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디톡스 효과를 위해 블루베리를 활용해보세요.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됩니다. 봄나물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거나 민들레차와 함께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름철에는 생 블루베리가 제철이니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직접 따온 블루베리가 있다면 더욱 좋고요.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하니 블루베리 인퓨즈드 워터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 1리터에 블루베리 30g과 레몬, 슬라이스 몇 개를 넣어 하룻밤 우려내면 맛있는 디톡스 워터가 완성됩니다. 가을철에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해보세요.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데 블루베리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거나 생강차에 블루베리를 우려내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겨울철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실내가 건조해지는 시기라 피부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보충을 위해 블루베리 스무디를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연령대별로 블루베리 섭취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대는 예방 차원에서 블루베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직 당뇨나 만성질환이 없더라도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항산화 식품 섭취는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무디나 요거트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40-50대는 대사증후군 예방에 집중하세요. 이 시기부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블루베리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 이런 수치들의 상승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포함시키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60대 이상은 이미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블루베리를 활용하세요. 다만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에도 여러 품종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알아두시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부시 블루베리는 가장 흔한 품종으로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합니다. 안토시아닌 함량도 높은 편이어서 혈당 관리에 좋아요. 로우부시 블루베리는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불리며 크기는 작지만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습니다. 주로 냉동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요. 레비사이 블루베리는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당도가 낮고 산미가 강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환경 친화적인 과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고 토양 개선 효과도 있어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합니다. 또한 꿀벌과 같은 수분 매개체들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어 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기농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고 농약 잔류 걱정도 덜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의 꾸준한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매일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른 건강한 습관들을 더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말 장보기 할 때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를 구매해보세요. 둘째, 매일 아침 블루베리 60g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셋째,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블루베리 섭취 전후의 혈당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넷째, 한 달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실 때 수치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거나 같이 산책하며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경험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중요성입니다.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당뇨 환자로서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작은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 김현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